2080선이 지금 위태스러운 상황이고 코스닥 시장은 660선까지 깨고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좀처럼 나아지질 않고 있는 시장이죠. 7월 내내 힘들었고 그나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버텨내주면서 코스피 지수 자체가 버텨내주기는 했는데 오늘은 또 이들마저도 주춤해지다 보니 코스피, 코스닥 모두 낙폭을 키우면서 오늘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수요일장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내일까지 지쳐 있을 수만은 없겠죠. 과연 오늘장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내일장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이야기 더 나눠보는 마감 분위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공략주와 함께 오늘장 지금 하락에 대한 분위기 좀 더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죠. 총재호 주식창 고수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2시를 기점으로 해서 더 낙폭을 키우고 있는 시장입니다. 지금 5호장의 하락 분위기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아시는 것처럼 아시아 증시는 이제 미중 협상 재개 소식으로 강한데 반해서 한국 증시는 이제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일본의 이제 한국의 그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코앞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이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자국 기업들의 이제 의견 수를 마치고 한국을 이제 제외시킨다면 통상 3주 뒤인 8월 중순쯤에 실행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그 반도체 부품, 수소차, 기계업종 소재 중심으로 가가 품목을 추가하거나 포괄 허가 대상 이제 857개 품목에 대해서 포함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냉철하게 본다면 수출 금지가 아닌 이제 규제라는 점에서 이제 생산 차질과 납기 지연 등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실제 업종 피해가 현실화되기보다는 이제 수출 통관 지연 등 그런 부분이 상시화될 걸로 판단됩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월봉 흐름을 보시면 중장기 상승 추세 하단에 있다는 점에서 지속 하락 가능성보다는 불안감에 따른 단기간 조정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이제 8월 말에 이제 MSCI 신흥국 지수 대해서 중국 A 지수가 2차 편입됩니다. 그래서 8월까지는 대형주보다는 개별 종목 위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둔화 우려감도 증시에 지금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실적이 양호한 이제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 통신 장비, 인터넷주에 대해서 관심 가졌으면 좋겠고요. 반도체 부품주는 이제 정부 정책 지원에 따른 중장기적 측면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오늘 일본발 불안과 함께 또 물량에 대한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앞으로도 이제 불확실성이 큰 시장인데요. 그렇다면 내일장 좀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공략을 해야 될지 내일장 공략주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그 2차 전지하고 통신 장비하고 관련되어 있는 이제 삼지전자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통신 장비 관련해서 중계기, 2차 전지 관련해서 충반전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요.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이제 올해 5G 관련해서 강 중계기 수주가 본격화된다는 점과 2차 전지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시화된다는 점입니다. 이제 국내 5G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된 가운데 하반기에는 이제 해외 쪽 5G 투자가 시작된 점에서 매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주요 밴드가 이제 LG U+로부터 이제 지난 5월에 192억 강중계기 고급 계약을 했고요. 지난해부터 있어 노키아 재팬을 통해서 해외 쪽에 납품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해외 쪽에 대한 수주가 본격화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지난해부터 이제 삼성 SDI 쪽에 2차 전지 화성 장치를 납품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제 그 물량이 확대되면 거기에 따라서 적자폭이 감소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실적이 좋아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5G 2차 전지 성장세 고려할 때 단기적인 목표가는 이제 15,000원, 손절가는 11,500원을 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점 대비 다소 밀려있는 삼지전자 5G 안에서 또 공략주를 꼽아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두 번째 종목도 이제 5G 관련해서 와이솔입니다. 이제 투자 포인트를 보면 이제 2분기와 3분기에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의 중저가 스마트폰 효과에 따라서 이 회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래그십 모델보다는 이제 중저가 판매 스마트폰의 그 점유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난 2분기에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 중저가 스마트폰이 판매가 좋아졌다는 점을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좀 수혜가 예상되고요. 중국 쪽에서도 이제 스마트폰이 조금씩 회복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좋겠고요.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제 5G가 성장 동력을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이제 하반기 애플 등 5G 스마트폰 출시가 줄지어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관련 부품이 좀 많이 증가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넓어진 이제 주파수 대역이 커지기 때문에 5G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제 그 소우 필터란 그 채용량이 기존보다는 한 1.5배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매출도 좋아질 걸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적자 사업인 이제 IoT에서도 지금 매각을 했기 때문에 수익성이 개선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2만 원 보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15,500원을 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밀려있는 5G 종목 안에서 삼지전자, Y솔 또 공략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송재우 주식창 고수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시아 시황입니다. 오늘 일본과 중국은 계속 빨간불 켜면서 견조한 모습 편성했지만 우리는 힘을 내주지 못했습니다. 국내 증시 먼저 보시면 전체적으로 시장의 변화가 제한된 가운데 관망세가 짙은 모습입니다. 오후장 들어서 계속해서 하락폭 키우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장 초반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졌지만 기관의 매물이 출회되면서 2080까지 내려왔습니다. 현재 0.89% 하락한 2082선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장중 659선까지 내려가면서 계속 낙폭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1.18% 하락한 660선 지나고 있습니다. 일본 시장 보겠습니다. 우리와 달리 일본과 중국은 오늘 계속해서 빨간불 켰는데요. 니케이 지수 개장과 동시에 계속 등락 거듭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0.3%대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국 보시면요. 미국과 중국이 고위급 무역 협상을 위해서 다음 주 중국에서 만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1% 넘는 강세 보였는데요. 미중 대표가 이른바 G20 무역 담판에서 협상 재개에 합의한 지 한 달 만의 협상입니다. 더불어 미국과 주요 IT 기업들이 화웨이와의 거래를 허가해달라는 요청에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했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관련 종목들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현재 상해종합지수 0.7%대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현 중국 시장에 대한 자세한 전략 및 분석, 초상증권 박신영 연구원과 함께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중국 증시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에 개장부터 강세였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중국 증시는 오전장 강세로 출발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0.71% 상승한 2,92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특히 창업한 지수가 1% 넘게 상승하면서 심천성분 지수는 1.03% 상승한 9,269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의 일부 농가에서 미국산 농산품 구매를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온 데 이어서 미국 무역대표부 무역협상단이 다음 주 초 중국을 방문하여 무역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인텔과 퀄컴 등 주요 IT 기업들을 방문하여서 화웨이에 대한 제품 판매 허가 요청에 동의하는 등 화웨이 제재 완화의 기대감에 제 증시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일 ZTE의 5G 스마트폰 첫 예약 판매가 이루어지면서 중국 내 5G 응용의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5G 테마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통신 섹터는 2.35%, 전자 섹터는 2.17%, 보안 섹터는 2.16% 상승하고 있고요. 5G 테마주가 상승한 데 이어서 무역 분쟁 완화 기대감도 더해지면서 화웨이 테마주, 국산 칩 테마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10만 개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3대 통신사들의 5G 기지국 설치 수가 내년에는 36만 개로 늘어날 예정이면서 투자가 본격화될 예정인데요. 그동안 통신 섹터의 밸류에이션 반등을 억눌러왔던 중미 무역 분쟁 이슈가 해소될 경우 큰 상승이 기대됩니다.
한편 올 초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감세와 비용 인하에 관한 뉴스입니다. 중국 세무총국이 신규 감세와 비용 인하 규모가 올 상반기만 1조 1,709억 위안으로 그중 부가가치세 개혁과 개인소득세 개혁이 3,369억 위안, 3,077억 위안의 감세가 이루어졌다고 발표했는데요. 올 2분기 중국 GDP 성장률이 1992년 집계 이후 최저분기 성장률을 기록하였지만 감세와 비용 인하를 중심으로 한 부양 정책의 폭은 하반기에 좀 더 강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국 시장 전반적으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짙은 모습이고 오늘 특히 5G와 국산 칩 테마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은 올 상반기에 1조 1,709억 위안의 감세 및 비용 인하를 시행할 것이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초상증권의 박진영 연구원과 중국 시장 분석 및 대응 전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내일 주요 일정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 보시면 밤 10시 45분에 미국의 7월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와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되겠고요. 밤 11시에는 미국의 원유 재고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 WTO 일반 이사회에서 한국과 일본이 맞붙게 됐는데요. 우리 시각 기준으로 오늘 저녁 7시 또는 밤 10시에 한일 양국 대표는 164개국 대사들 앞에서 각자의 입장을 주장하며 각국의 이해를 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 일정 보시면요. 새벽에 영국 메이 총리 연설이 있겠고요. 밤 9시 반에는 미국 6월 내구재 주문 지수가 공개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장 마감 전 아시아 증시 상황과 오늘 내일 주요 일정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이렇다고 내일까지 지쳐 있을 수만은 없겠죠. 마감 전략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EL인베스트 하창봉 대표,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현 과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돈 괜찮으시죠? 네. 안 괜찮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이 1% 안팎까지 낙폭을 더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코스피 시장부터 체크를 해볼까요? 네, 정말 투자자분들께서 지겹다 못해 정말 계속적으로 그러니까요. 이 하락함이 너무나 심각한데요. 물론 코스닥 대비했을 때는 코스피가 그나마 조금 더 나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뭐 외국인 매수세가 어느 정도 좀 들어왔던 부분도 있었었고요. 그런 점 감안했을 때는 이 코스닥 대비해서는 괜찮기는 하지만 역시나 이제 거래 대금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나 현저하게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시장에 안 좋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거래 대금 자체가 지금 4조 건에서 계속적으로 이 거래가 되다 보니까 뭐 특별하게 매수 주체가 보이지는 않는 모습인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외국인 매수세가 사실 뭐 선물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들어오게 될 때는 그래도 지수가 어느 정도 견조하게 버텨주다가 사실 이 외국인 매도세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된다면 거기서부터 지수가 너무나 쉽게 밀려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점 감안하게 됐을 때는 사실 무언가 국내에 모멘텀이 하나 발생을 해야지만 매수 주체가 뚜렷하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이는데 그런 부분이 다소 좀 많이 아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뭐 네. 다음 주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FOMC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불확실성 있기 때문에 뭐 다음 주에도 매수 주체 뚜렷하게 나올 가능성이 좀 적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8월 달에도 이제 MSCI 관련해서 중국 편입이 있죠. 그런 부분 관련했을 때에도 8월 달까지도 강한 시장보다는 중간중간 상승은 나오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정세가 조금 더 강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빠지는 것도 힘든데 더 이제 조정세 강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오늘도 사고는 있습니다만 기관 쪽에서 지금 계속 팔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 2% 낙폭 키우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도 여지없이 이제 무너져 내리는 움직임. 외국인의 수급 자체가 좀 약해지기도 했고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또 거세지다 보니까 시장을 계속 하방으로 이끌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코스피 시장인데 조금 더 이런 하방에 대해서 열어둬야 된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다면 코스닥 시장이 지금 1% 하락을 하면서 660선이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일부 펀드, 뭐 자선요사, 환매에 대한 지금 이런 물량에 대한 부담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관련한 종목들이 낙폭을 키우고
왜 이렇게 급락해 하는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상승 종목이 아니라 하락 종목들을 봐야 되는 날인데 코스닥 시장은 말씀하시기도 마음 좀 무거우실 것 같아요. 무엇을 지금 목에 살에 걸렸습니다. 네. 장을 좀 봤는데 코스닥이 지금 보면 660선이면 거의 연중 저점이고 또 작년 10월달 이제 미국과 이슈가 좀 급락이 됐던 위치까지 내려왔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또 오늘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빠질 게 뭐 있나? 사실 어제와는 좀 다릅니다. 어제는 수급을 보면 사실 뭐 외국이나 기관들이 한 양쪽 합쳐가 1,000억 이상을 매도를 했는데 오늘은 외국인 한 14억 정도 그리고 기관은 계속 팔았는데 340억 정도니까 뭐 간단히 말해서 매수 주체가 상실된 거죠. 작은 금액으로도 주식이 빠지는 그런 장인데 뭐 한 가지 조금 과매도 국면에 있다는 제가 좀 긍정적 시그널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만 놓고 보면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는데 이제 우리가 시장의 힘을 나타낼 때 ADR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보통 하락 종목 수 대비해서 상승 종목의 수를 말씀을 좀 드리는데 지금 ADR은 지난 6월 14일 이후 한 달 보름 동안 좀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고, 그러니까 80% 밑에 있습니다. 보통 100선을 기준으로 잡고요. 일시적으로 90까지는 오케이인데 만약에 80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는 오늘도 지금 하락 종목이 1,000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하락 종목이 많은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 지수를 구성하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약한데 제가 좀 화면은 좀 작습니다만 HTS를 하나 띄워놨는데 네. 보는 화면에서 빨간 선이 이제 ADR입니다. 파란 선은 코스닥 지수가 되고요. 그래서 네. 하락을 해도 지난 5월 달에도 대략 한 달 반 정도는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9일 정도에 80m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네, 지금 스캔 화면 보여주시면 좋을 건데 스캔 안 나오는군요. 연결이 네, 안 그래서 제가 좀 되나요? 말씀드리고 싶은 네. 이야기는 시장이 지금 보여준 시장의 체질은 이미 이제 과매도 국면에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 이제 남아 있는 뭐 오늘처럼 만약에 뭐 그 중소형 펀드들이 이제 주식을 네. 파는 부분 그거에 대한 연장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게 좀 마무리되는 국면이면 또 쉽게 좀 돌릴 수가 있고요. 저는 또 하나 보면서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사실 이제 과매도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밑에 파란 선이 코스닥 지수인데 네. 지수가 먼저 올라오지 않고 순환이 먼저 돕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이제 빨간 선이 이제 ADR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코스닥 시가총액 1위 몇 개 종목은 쉽니다만은 나름 미미한 순환은 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지수는 아직 지금 보면 이제 660이니까 전저점으로 갑니다만은 시장의 힘은 살짝 돌리는 힘입니다. 그래서 네, 이게 약간 시장의 반등 시그널이 나오는 거죠. 지수는 반등이 안 나오는데 원래 ADR이 먼저 돕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거 코스닥 시장 지금 1% 빠지는 거 대비로는 바이오주가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 이제 근거를 보면 지금 시장에서 일단 헬릭스미스라든지 신라젠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저점을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좀 미미하나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반등할 수 있는 시그널도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게 완벽하게 잡힌 건 아닙니다만은 오늘 좀 너무 겁먹지 말자. 네, 제가 어제보다 오늘이 되게 기분이 나쁘거든요. 어제 빠지는 거는 뭐 그 정도는 괜찮은데 사실 좀 그렇잖아요. 오늘 같은 날은 빠지면 안 되는 날입니다. 네. 시장에 도대체 외부 악재가 없는 상태에서 약간 근데 일본과의 경계심이 딱 있는 날이긴 하잖아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일본 때문에 시장은 수혜를 받다니 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황은 우리나라 장이 그렇죠. 지수가 일본 때문에 빠진 건 하나도 없어요. 바이오가 일본 때문에 빠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일본과 이슈는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시장이고 주식시장 관점에서는 오히려 수혜주를 양산했습니다. 그래서 장이 빠진 코스닥의 가장 결정적 이유는 중소형 펀드의 환매라든지 또 네.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 너무 전기전자 업종으로 몰려버리니까 네. 기관 매니저 입장에서 지금 약간 멘붕이 온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강한 상승이 뭐 중소형지 수급을 꼬이게 만들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런 펀드라든지 일부 운용사 이제 그 환매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런 코스닥 시장이 낙폭 키웠는데 그러면 이런 환매 물량이 어느 정도 주춤해지고 그러면 지금 돌려세우는 움직임이 좀 지표상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코스닥 시장 오늘 하락을 너무 겁먹지는 말자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이 7월이잖아요. 그러면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사실 반기 윈도 드레싱은 끝난 거고 사실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굳이 펀드를 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워낙 이제 아주 일부 물량이겠죠. 근데 아마 바이오가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네. 바이오가 많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바이오 빠지면 코스닥은 빠지는 거니까 네, 좀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손태영 과장은 시장 조금 더 하방을 열어둬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여기서 너무 겁을 먹지 말자고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거에는 같이 동의를 하세요? 동의하는 부분은 마음적으로는 사실 이 대표님 조금 더 거를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동의를 입장이신 할 수밖에 거죠. 없는 부분인 건데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 과매도
구간까지 들어갔다라고 저도 생각하는 부분은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실 매수 주체가 뚜렷하게 계속적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느 주체가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이 사실 계속적으로 이 미지수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거든요. 뭐 외국인들이 사실 전반적인 시장 전체를 사준다라면 사실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말씀을 하신 것처럼 기관들 같은 경우에 지금 움직임 자체를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매수, 매도 자체를 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그냥 차익 매물이 나오게 되면 그냥 매도로 일관을 하는 거고 차익 매수가 해야 될 시점이 오게 되면 차익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기관이 계속적으로 투자 결정을 보류하고 있고 개인들 같은 경우에도 워낙 안 좋은 이 글로벌 시황이 계속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보게 된다면 매수 주체가 국내에 아무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는 사실 과매도 구간이기는 하지만 단기적으로 강한 수급에 반등 돌려 세우는 걸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조금 저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과의 갈등, 수혜주를 더 양산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긴 했지만 사실 이런 문제들이 더 확산이 된다면 우리의 경제 성장도 떨어지는 요인이기 때문에 사실 시장 자체적으로는 위축이 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경계감도 짙고 수급적으로도 얕은 체력 때문에 언제 수급이 투심이 개선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고 코스닥 시장 그래도 너무 겁먹지 말자라는 그래도 희망적인 이야기도 해주셨으니까 종목들 안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체크를 해야 되겠죠. 오늘 좀 한숨이 나오는 장이긴 합니다만 코스피, 코스닥 지금 약시장 모두 1% 안팎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낙폭 키우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체크를 해볼까요? 네,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보단 하락폭이 양호하지만은 그래도 지수가 하락 반전한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기관 매도 속에 외국인이 매수 규모를 좀 줄이면서 시장에 부담을 주는 거는 전강 후약 장세인데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우려 등 대외적인 여건도 좀 불안한 상황 속에 수급도 받쳐주지 못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탄력이 떨어지는 양상입니다. 2시 부근 들어서 가파르게 낙폭을 확대해 나가는 영상이네요. 0.86% 하락하면서 208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시초 상위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5거래일 만에 IT 투톱 일제히 쉬어가고 있습니다. 간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급등을 했지만 디램 가격이 올랐고 급락하고 있고 공급 과잉 현상이 내년 2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2% 빠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1.7% 빠지면서 77,4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4시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LG화학 2.08% 빠지고 있네요. 35만 1,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현대차가 강보합권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입니다. 하반기가 돼서야 이익 개선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0.8% 빠지면서 오늘 18만 원 선이 탈원되기도 합니다. 18만 원 선이 붕괴되기도 합니다. 자, 현대모비스도 보합권에 위치해 있고 포스코도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한지주도 0.5%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좀 모처럼 완성차 업체의 온기가 확산되면서 전반적인 자동차 부품주 흐름이 좀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도가 4.3%대 강한 빨간불을 켜내면서 상승불 켜내고 있고요. SL 4% 상승, 평화전공이 3.6% 강세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상승 테마 또 하나 있습니다. 금호 아시아나그룹주도 체크해 보시죠. 드디어 내일입니다. 매각과 관련해서 채권단이 내일 입찰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올해 안에 새로운 주인을 맡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부각되면서 아시아나 IDT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8.7%대 장대 양봉 그려내고 있고 아시아나항공이 5.2% 급등, 금호산업 우선주도 4.6%대 장대 양봉 뻗어내고 있습니다. 유력 인수 후보군으로는 SK애경, 한화 등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오늘 하락 테마로는 MLCC 관련주, CCTV 관련주, 그리고 대북주가 있지만 코스피 내에서는 증권주가 일제히 좀 하락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하나투자증권 2.7% 빠지고 있고 삼성증권도 2% 하락하고 있네요. 증권주 금리 인하에 따른 증시 부양, 부동산 시장 회복의 실적 성장이 전망되면서 전거래일에서는 일제히 상승하고 있지만 오늘장에선 좀 쉬어가는 걸까요? 일제히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종목 경인 양행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국내 업체와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에 일부 반도체 소재주 종목들이 오늘 좀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음봉으로 전환됐습니다. 1.1%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마감 전시황 짚어드렸습니다. 네, 일단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이제 오후장 들어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안에서 이제 삼성전기, OCI 실적을 발표했는데 OCI도 적자 전환을 했고 삼성전기도 일단 시장 기대치보다 못 나온 실적이 나왔습니다. 먼저 실적 체크하고
하락하는 종목들을 저는 좀 체크를 하고 싶어요. 오늘 뭐 북한이 쌀을 안 받는다고 해서 그런지 남북 경협주 특히 뭐 아난티를 중심으로 해서 더 이제 장 마감으로 가면서 낙폭을 키웠고 사실 MLCC 관련주 FNF는 또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는지 오늘 종목들 보면 생각보다 왜 이렇게 낙폭 키웠지라는 종목들이 속속 눈에 띄거든요. 좀 하나하나 체크를 해볼까요? 네, 사실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게 결국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매수 주체 없는 상황 속에서 사실 하나의 매도 주체가 좀 강력하게 가격을 내리면서 매도를 하게 되는 경우에 사실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거기에 특히나 더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게 적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매도 효과가 나올 때 한두 효과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세네 효과가 한 번씩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부분, 이런 부분 자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낙폭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기업들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그렇게 크게 잡히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급적인 부분이 충분히 지금 안 좋게 흘러가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계좌 정리를 하는 시점에 다가왔다라고 느끼시고 계속 다 손절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상당 부분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MLCC 관련해서 삼성전기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됐는데 어닝 대비 이 컨센서스 대비했을 때 어닝이 상당 부분 좀 안 좋게 나왔던 부분이 있었어요. 영업이익이 한 1,800억 정도를 예상을 했었었는데 한 1,400억 정도가 나오게 되면서 그런 부분 큰 폭으로 좀 하회는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봐야 될 것 자체는 삼성전기가 사실 큰 폭으로 이렇게 어닝이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폭 자체를 계속적으로 키워 나갔었어야 됐는데 이런 부분 자체를 좀 제한적으로 좀 가져가고 있다. 이런 부분은 한 가지 좀 보셔야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 좋을 줄 알고 있었잖아요. 뭐 그렇죠? MLCC 사실 기대하신 분들 없으셨을 테니까. 하반기에 뭐 개선된다라는 뉴스가 나왔었지 사실 기대는 없었죠. 네,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 이미 뭐 주가에 많이 반영된 게 아닌가. 근데 다만 이제 사마콘덴스 같은 경우 오늘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고 맞아요.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과연 이제 이 오늘 4시에 있는 삼성전기 컨퍼런스 콜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향후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떤 뉘앙스로 나오느냐. 그걸 들어야 되죠. 이런 부분 자체가 사실 향후 MLCC에 관련된 이 주가의 향방을 결정하는데 키포인트로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리고 OCI 같은 경우 실적 발표한데 안 좋았죠. 근데 네. 역시나 다 안 좋을 거라고 안 좋을 거 워낙 알고 뭐 있었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주가에 뭐 반영되는 부분 뭐 많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오늘 실적 발표한 대형주도 위주로 좀 많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뭐 LG뉴텍 같은 경우에도 전날 실적 발표하고 아침에는 강한 모습 보였었어요. 한 3%까지 강한 모습을 다 보였었는데 탄력이 둔화됐네요. 이것 자체는 사실 뭐 3분기에 이제 실적 대폭으로 이제 회복될 것이다. 이런 게 사실 논리이기는 한데 작년도에도 이미 써먹었던 논리였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게 좀 없었다. 이런 점 자체가 좀 주가의 탄력도를 그렇게 끌어올리지는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상승에서 한 가지 좀 보이는 거는 삼성 SDS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실적 잘 나왔죠. 예, 실적 발표했었고 뭐 실적 계속적으로 견조하게 나왔는데 뭐 YOY 기준이라든지 QQ 기준이라든지 네. 다 잘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 SDS에서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클라우드 사업 분야 이 부분을 삼성 SDS가 계속적으로 중점적으로 키워나가고 있다. 이 부분을 가장 좀 힘주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대형 IT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아마존이라든지 MS라든지 아니면 IBM이라든지 이런 업체들도 사실 실적이 잘 나오는 부분이 클라우드 부분에서 점점 더 매출의 기여도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점 감안을 하게 됐을 때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러한 클라우드 시장 자체가 확대가 되고 있고 국내도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이 국내 클라우드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수혜를 볼 가능성, 매출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개방형 클라우드 관련돼서는 글로벌 업체들에 대해서 뭐 대안이 없습니다. 뭐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아쉽기는 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폐쇄형에서는 SI 구축 업체들이 뭐 삼성 SDS라든지 신세계 INC라든지 롯데정보통신이라든지 이런 업체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지금 삼성 SDS까지 그 관련 업체들 충분히 좀 관심권에 놓고 지켜보자. 클라우드 앤 컴퓨팅 관련해서 오늘 더 좋은 비전도 좀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관련해서도 좀 긍정적인 해서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그룹주 들어간 그러니까 외국인의 수주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마감하고 또 코스피 시장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시효과 상황 지금 코스피는 1%까지 낙폭 키우고 코스닥도 2.5% 하락 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상황도 좀 마감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죠. 네, 뭐 손현정 캐스터 코스닥 시장은 확실히 환매 물량이 나오는 종목들 중심으로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종목들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코스닥 시장 오늘도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3거래일 연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의 수급은 다만 조금 마감까지 계속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지수 그럼 오후장에서는 계속 1%대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지수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670포인트로 시작을 했지만 장중에는 660선을 이탈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현재 동시효과 부근에서도 660선 위태한 상황입니다. 현재 거래 대금이 4조 8천억 원가량 실리면서 어제 이어서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훨씬 더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60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흐름 체크해 보시면요. 투자 심리가 오후 들어서 더 위축이 되면서 바이오주들도 함께 밀리고 있습니다. 잘 가던 헬릭스미스도 꺾였고요. 지금 1% 내 하락입니다. 그리고 CJ ENM은 1.2%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닥 하락률 상위 종목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요. 오늘 아이디스가 1시 부근부터 급격하게 빠지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고요. 아이디스 홀딩스도 마찬가지로 급락세 이어갑니다. 아이디스 가격 제한폭 근처까지 가고 있는 만큼 계속 지켜보셔야겠고요. 또 현대바이오와 네페스 신소재도 하락도 지금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오늘 남북 경협주들이 부진하죠. 아난티 흐름 한번 체크해 보시면요. 한미훈련으로 인해서 이 북한이 쌀 지원을 거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계속해서 음봉을 늘려갔고요. 아난티가 8.74% 하락입니다. 또한 좋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약세 흐름 나타내는데요. 6.3% 밀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어제부터 빠지기 시작한 5G 관련주 가운데서 에이스테크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장 7.46%까지 밀리는 모습 포착되고요. 반면에 KMW는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사주는 모습이고요. 1%대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디오 보겠습니다. 오늘 잘 가는 디오인데요. 호실적에 이어서 임플란트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포착이 됩니다. 4.6% 강세입니다. 또한 인트론바이오와 CMG제약 보시면요. 오늘 52주 신저가 기록한 종목입니다. 인트론바이오 4.1% 약세고요. CMG제약도 개별 악재 있었죠. 오늘장 3.1% 하락하면서 장중 신저가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시면요. 지금 그래핀, 반도체 소재 등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종목들이 상위에 계속 랭크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종목 오늘 상장한 종목이고요. 또한 국일제지, 동진세미캠 이렇게 오늘장 좀 변동성이 큰 하루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마감 전 시장 상황 체크해 봤습니다. 참 신소재 관련해서는 변동성이 크네요. 국일제지는 오르고 있는데 엑사이언스는 급락을 하고 있고 오늘 신소재 관련해서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이제 유독 시장에 하면서 다 낙폭 키우고 있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자산운용사 일부 이제 환매에 대한 여파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물량 나오는 종목들 중심으로 더 낙폭을 키우고 있는데 이런 물량에 대한 여파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코스닥 시장은? 어제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상호를 언급해도 상관이 이니셜로 할까요? 이니셜로 하겠습니다. 네. 어제 보면 이제 국내 모 자산운용사 L 자산운용에 대해서 금감원에서 조사를 한다 그런 이야기 있었고 이제 L 자산운용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다시 이제 우리는 그런 광고 없다 그러는데 일단 나와 있는 내용만 문제 그 진위 여부는 좀 기다려봐야겠습니다. 나와 있는 내용만 좀 간단히 보면 우리가 보통 전환사채라고 이야기하는 10일을 약간 파킹 거래를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쉽게 말씀드리면 좀 약간 주가 조작을 좀 개입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약간 수익 약간 안 좋은 거는 다 했다는 얘기가 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수익률 돌려받기라 그러죠. 수익률 돌려받기는 뭐냐면 좀 안 좋은 내용인데 이게 사실 하나 A 주식을 먼저 매집을 해서 주가를 띄운 이후에 B 주식을 돌리는 과정에서 또 다른 이제 A 주식은 물량을 바치게 만들죠. 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폰지 수법과 좀 비슷한데 물론 거기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의혹들이 제기되다 보니까 아마 오늘 시장에서 갑자기 빠진 종목들이 몇 개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아이디스도 글쎄요. 제가 아이디스라는 기업이 원래 디보얄 업체인데 네. 라임 자산 운용이 원래 가지고 있었는 말을 해버렸군요. L 자산 운용이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오늘 일부 종목들 중에 이상적으로 바이오 종목 빼고 이상적으로 빠진 개별주가 있다면 일부 이런 거가 추정될 수가 있고 자산 규모를 제가 꽤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단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어떤 이슈가 생기게 되면 기존 펀드들은 좀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A 펀드를 운영하는데 그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만약에 지금
문제가 됐던 L자산운용이 갖고 있다는 걸 서로 알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게 되면 또 직간접적으로 일단 줄이는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처음 코스닥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린다는 게 이제 상호가 나올까 봐 말씀 안 드렸는데 네. 어느 정도 그러한 부분도 오늘 코스닥의 어떤 중소형주의 기관 투매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지 않나 그렇게 볼 수 네.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의혹과 함께 좀 이런 쪽에서의 물량이 나오면서 그 조사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노이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 시장이 가뜩이나 체력이 받쳐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환매에 대한 여파까지 받으면서 오늘 부담을 받았던 시장인데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각각 1%, 1.3% 하락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점차 낙폭을 줄이질 못했고요. 전반적으로 수요일장 부진하게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7월 24일 수요일장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0.9%, 1.3% 하락으로 마감을 하는 양상입니다. 전반적으로 코스피 지수 그래도 2080선을 지지해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660선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마무리가 되는 양상입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이제 기관 쪽에서의 코스피 시장 매도 물량이 크게 자리를 했고 특히나 선물 시장에서의 계속되는 이제 외국인의 매도 점차 더 매도 규모를 확대해 나가면서 시장을 하방으로 좀 이끄는 양상이었고요. 지금 뭐 일본과의 갈등, 일본발 불안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제 코스닥 시장은 가뜩이나 체력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 이제 환매에 대한 또 의혹에 대한 여파까지 받으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하방에 대한 압력이 강했던 시장이었습니다. 종목들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시황센터 연결해서 보다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코스피 시장 그래도 2080선을 지키고 코스닥 시장 결국 660선을 깨면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시황센터 좀 종목들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또 실적 발표 지금 LG화학까지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LG화학 지금 62% 감소한 전년 대비 역시 감소한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지 부분에서 과연 실적 개선이 나왔는지 여부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1.5% 하락 마감한 LG화학 자세한 이런 IR센터 움직임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하도록 하죠. 마감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우려와 또 기관의 매물 출회로 오늘 우리 시장 오후로 지날수록 좀 낙폭으로 확대해 나가는 양상이었는데요. 전강 후약 장세였습니다. 자, 7월 24일 3대 지수 마감 종가부터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지수 그래도 2080선은 지켜냈습니다. 0.9% 하락하면서 2082포인트의 종가 형성했네요. 코스닥 지수는 1.3% 하락했습니다. 659포인트의 마감가 형성했습니다. 선물 지수는 0.9% 빠지면서 273포인트로 마감가 형성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오늘 마감 상승 종목 수가 199종목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마감 종목 상승 종목 수는 230여 종목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외국인이 590억 원 순매수 우위 기록하면서 8거래일 연속 사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기관은 1,130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을 했고요. 외국인 코스닥 시장에서는 2억 원 순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기관은 326억 원 매도를 기록했고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대규모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기관은 3,500억 원 넘게 매수를 기록을 했네요. 자, 이어서 특징적인 업종으로 나눠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주입니다. 자, 해외 쪽에서 SUV 판매 호조 예상이 되면서 기아차가 오늘 3%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현대글로비스도 1.2%대 빨간불을 켜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현대위아도 1% 상승, 현대모비스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게 끼면서 0.2%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그래핀 관련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우려로 유독 테마성이 짙은 테마입니다. 그래핀 관련주 오늘 세미시스코가 24% 급등으로 거래 마쳤고요. 국일제지 9% 급등, 코아시아도 8%대 장대 양봉 그려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현대차 그룹주도 확인했고요. 금호아시아나 그룹주 확인해 보시죠. 드디어 내일입니다. 매각 공고를 앞두고 있죠. 아시아나 IDT 두 자릿수 상승률로 거래 마쳤네요. 11% 급등, 아시아나 항공도 6% 상승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강산 관련주입니다. 오늘 하락 테마입니다. 국순당이 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현대로템도 2%까지 낙폭 키워나가면서 거래 마쳤고 현대엘리베이터도 2%대 음봉을 그려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아난티가 오늘 좀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8.7%로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자,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실적이 속속 발표가 되죠. LG화학, 삼성물산까지 지금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좀 실적 체크를 하고 카카오도 지금 뉴스가 있죠.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카카오의 이런 지분 초과 보유 안건에 대한 이제 승인이 나오면서 지금 기다렸던 뉴스가 이제 나와줬어요. 좀 하나하나 체크를 해볼까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네, 카카오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지분을 이제 확대하는 부분이 예전에 규제에 걸려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 네. 지분율이 한 18%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이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카카오가 원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가 예전에는 이제 규제를 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을 이제 계속 최대 주주를 등극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최대 주주를 등극을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런 카카오뱅크가 사실 요즘 뭐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워낙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이제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카카오로 귀속이 이제 될 수 있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카카오 입장에서는 지금 네. 계속적으로 숫자적인 측면이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는 지금 뭐 주가가 계속적으로 요즘 사실 이 주가지수 전체적으로 다 안 좋았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그것과는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좀 좋은 네. 흐름이었었거든요. 외국인 수급 되게 좋았네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화학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뭐 전년도 대비했을 때 상당히 좀 안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안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 뭐 실적 사실 그렇게 크게는 기대했던 부분은 없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뭐 화학 부분도 그랬었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관련돼서도 사실 2분기까지는 ESS 관련된 이제 발주가 나올 수 없는 부분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가 사실 그렇게 크게 실적에는 뭐 2분기까지는 조금 안 좋을 것 같았다라고 좀 보셨으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조금 더 세부 사항은 더 확인을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정말 2차 전지 부분이 어떻게 이제 늘어나느냐 줄어들었느냐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 충당금 쌓아놨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3분기 때 환입이 될 것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검토를 하셔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내일부터 이제 LG화학의 주가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좀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LG화학은 저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뷰가 조금 더 강해서 저는 LG화학 뭐 실적은 좀 안 좋게 나오기는 했었지만 뭐 기대감 자체도 그렇게 많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에는 뭐 계속적으로 주가 지금 상승이 조금 나왔었는데 그거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고는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이제 외국인 기관 매수 매도를 살펴보니까 기관이 인버스를 그렇게 매수를 했네요.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기관, 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기관의 매도가 좀 강했기 때문에 주가 하락이 나왔고 여전히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의 매수는 이어졌고 특히나 오늘 이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수는 이어졌지만 좀 이런 매수 규모가 좀 줄어들었고 기관 쪽에서 파는 물량이 컸기 때문에 지수도 좀 부담을 받았죠. 그런 가운데 이제 자동차 업종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견조하게 나타나면서 이런 수급이 들어가는 양상이었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보세요? 자동차 부품주까지 올랐잖아요, 오늘은. 네, 제가 화요일 날인가요? 자동차주 실적 이야기할 때 이거 괜찮다 잘 나왔고 아마 네. 주가는 바로 반응을 안 해도 반응을 할 거라 좀 봤는데 생각보다 하루 있다 반응했습니다. 네. 어제는 별로 움직인 거 없는 것 같고. 근데 약간 이런 것도 있어요. 장을 잡아주는 역할이 이제 전기 전자가 있고 자동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전차 군단이라 이야기를 했죠. 약간 수급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대차, 기아차의 실적은 사실 뭐 현대차 1조 3천억 정도 나왔고 기아차도 YOY 전년 동기 대비 증가를 했지 않습니까? 물론 환율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OPM이 증가한 부분, 영업이익률 증가한 부분은 계속 기대 요인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왜 그러냐면 글로벌 전반적으로 어차피 판매 대수는 조금 감소하니까 경기와 네. 연동이 되니까 그리고 뭐 현대차가 만약에 중국의 MS가 하락한 부분 그런 건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어느 정도 영업이익률이 좋아진 부분 자체는 주가 관점에서는 사실 매출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률이 하락한 것보다는 매출은 정체를 돼도 영업이익률이 좋아진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네. 그걸 이제 보통 포어를 환산할 때 오히려 이제 그게 더 할인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동차 부품주는 사실 자동차 부품주는 가다 말다 한 것도 좀 있어요. 오늘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네, 현대차 그룹 좀 올라서 같이 오른 걸까요? 아마 완성차가 이제 심리적으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완성차가 잘 나오면 통상적으로 부품주도 조금 잘 나옵니다. 물론 완성차보다는 마진율은 떨어지지만은 통상적으로 업황이 같이 가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1, 2차 밴드 아니겠습니까? 그 그림이 좀 있지 않나 그리 볼 수 있을 것 같고 기타 이제 뭐 오늘 움직였던 SL이라든지 평화전공, 우리산업 이런 종목들도 대부분 좀 비슷한데 중요한 거는 이게 연속되냐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네. 연속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의미고 그걸 그렇게 보는 이유는 현재 절대 주가 수준에서 현대차의 주가가 다시 빨리 14만 5천 원대까지 간다든지
기아차의 주가가 좀 빨리 뭐 45,000원, 5만 원까지 간다고 보질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주가가 좀 하락한 부분을 실적을 확인하고 좀 잡아줬기 때문에 완성차가 주가가 이제 잡아주는 것이지 그거를 계속 치고 갈 힘은 아니다. 그렇게 포인트를 잡겠고 네. 두 번째는 뭐 최근에 일단 만도라든지 일부 종목들이 어제 오늘 좀 반등한 흐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계속적으로 사실 좀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네. 좀 보시는 게 낫지 않나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지금 사실 상승 종목 수 대비 이제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지수 자체적으로 낙폭 키웠고 종목들 안에서도 하락폭을 키운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하락한 종목들을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많이 빠진 종목 안에서 왜 이렇게 빠졌지? 그리고 이게 이렇게까지 빠질 건 아닌데 시장 하락에 같이 좀 억울하게 빠졌다라고 보이는 종목이 있습니까? 사실 뭐 워낙 많은 종목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을 해왔기 때문에 네. 그런 종목들이 뭐 사실 워낙 많은 것 같아요. 뭐 사실 실적인 저는 오늘 동성제약은 좋은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7% 하락을 했고 FNF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래도 실적 기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좀 많이 빠졌고 MLCC는 뭐 삼성전기에 대한 여파도 있겠습니다만 좀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업종군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락했을 때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면 MLCC 관련주들은 그래 좀 좋게 볼 수 있습니까? MLCC 관련해서는 일단은 지금 사모콘덴서가 오늘 좀 큰 폭의 낙폭을 좀 보이는 모습이었었는데 사실 MLCC에 대한 가장 큰 장점은 기대감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대감이 없었기 때문에 주가에도 그만큼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뭐 MLCC 관련돼서 뭐 일본 관련된 뭐 한 번 더 수혜가 재조명된다라면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생길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삼성전기 관련해서 사실 4시에 컨퍼런스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만약에 컨퍼런스 내용 자체가 MLCC 업황이 뭐 생각보다는 조금 나아질 수 있는 기미가 빨리 보인다라는 네. 커멘트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언급이 되게 된다라면 사실 뭐 MLCC 전반적으로 다 좋은 흐름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네.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뭐 계속적으로 안 좋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반도체 D램 가격 사실 살짝 올라가기 시작을 하니까 거기서 다 반응하면서 지금 좋은 흐름 보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놓고 봤을 때는 사실 MLCC 가격 이 부분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해질 것 같아요. MLCC 사실 전장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가격이 하나도 빠진 게 없습니다. 지금도 이 가격이 되게 좀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MLCC가 마진이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었었는데 뭐 전장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이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고 네. 그리고 삼성전기라든지 사마콘덴서가 점차 전장 부분에서 늘려가고 있다. 이 점을 감안을 하게 됐을 때에는 뭐 지금 주가 이미 많이 빠진 상황에서 이런 부분 한 번씩 좋은 호재성 뉴스가 나오게 된다라면 주가 반등 네. 생각보다 강하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에서 디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실적 잘 나온 걸 반영을 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죠. 그런데 이제 또 빠진 종목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같은 장에서 봤을 네. 때 잘 버텨준 종목들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지금 시장 하락할 때 그래도 버텨줬던 종목들이 있네. 이러면서 이런 종목들에 관심을 더 갖는 것이 유효한지, 네가 여기 왜 있어? 라고 보이는 지금 하락 종목수 안에서 네. 좀 담아가는 전략, 그러니까 억울하게 같이 빠진 종목들 안에서 특히나 오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 많이 올랐다가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종목들이 더 낙폭 키운 종목들도 있잖아요. 여기서 하락한 종목 안에서 좀 살 수 있는 종목 어디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대응하는 게 나을까요? 버틴 종목 아니면 억울하게 같이 빠진 종목 이 안에서? 억울하게 빠지는 주식은 없습니다. 네. 근데 시장 하락에 그래도 더 낙폭을 키운 종목, 그래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종목도 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제가 초반에 너무 단호하게 억울하게 빠진 주식은 없다고 했는데 음. 주식은 다 항상 빠진 이유는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다든지 예를 들어서 카메라 모듈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은 빠지는 게 당연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실적을 이미 좋아질 거를 감안해서 올라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락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주식은 항상 실적을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다는 말은 올해도 10% 성장을 하고 내년에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럼 앞으로 먹거리가 무궁무진한 산업은 지속 성장 가능하다 하고 그 이제 5G는 사실 그런 거죠.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아직도 이제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됐고 뭐 어떻게 보면 중국 주도로 계속 진행이 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5G에 대한 실적 관련주는 상관이 없는데 다른 거는 조금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예요.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드린 디오 같은 종목처럼 정말 잘 못했다가 한 다시 5개 분기 만에
사업 체질 전환해서 역성장을 하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주식은 제가 보니까 뭐 억울하게 빠진 것도 있습니다. 뭐 지수가 빠졌으니까. 근데 조금 조심해야 될 섹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게임주는 웬만하면서 안 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뭐 펄어비스의 차트를 한번 좀 띄워봤는데요. 주가가 보통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로 내려가면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시장 따면 내려가면 상관없는데 지금 차트를 보면 그쵸. 이건 뭐 5호선 여의나루역입니다. 상당히 깊습니다. 내려가도 개찰구가 안 보이죠. 계속 내려가죠. 네, 그래서 근데 게임주들은 제가 좀 정비를 해봐. 웬만하면은 건드리지 않는다고 좋은 게 펄어비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 NC소프트 제하고 나면 별로 대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 넷마블은 최근 현재 물론 이제 BTS 월드 기대감으로 좀 올랐습니다만은 오히려 이제 그것보다는 제가 보니까 BTS 바라보고 있는 게 좀 큽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몇 개 종목들 물론 이제 뭐 많이 아시는 최근에 많이 올랐던 플레이위드라든지 룸투코리아, 미스터블루, 키다리 스튜디오 네 종목은 같은 세력이 올렸던 종목입니다. 그런 대부분 다 아시고 아는 내용이죠. 왜 그러냐면 플레이위드는 오늘 올랐습니다. 로안 모바일 그리고 뭐 미스터 블루는 에오슬레드. 그러니까 플레이위드, 룽투코리아, 미스터 콜리는 우리가 같은 세력으로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키다리 스튜디오도 사실은 같은 라인입니다. 물론 이제 웹툰을 붙여서 주가는 올렸는데, 근데 이 관련주들도 다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일단 조금 조심해야 될 섹터를 먼저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게임 섹터. 게임 관련주들은 만약에 그래도 나는 게임 주가에서 좀 봐야겠다 싶을 때는 NC소프트와 넷마블 정도만을 보시기 좋을 것 같고 대형사 중심으로. 네. 또 조심해야 될 섹터 하나 있습니다. 바로 W게임즈인데요. W게임즈 실적 나왔죠. 네. W게임즈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제 코스피를 이전한 이후에 프리미엄이 빠지는 과정입니다. 보통 코스닥에서 코스피를 이전하게 되면 선제주로 많이 오르는 게 있는데 네. 오히려 이제 W게임즈는 코스피로 네. 이전하고 나서 주가가 오히려 하락한 흐름이 있고 또 하나가 기관들이 지금 차트도 보면 기관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안 좋아하냐면 매출이 한국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소셜 네. 카지노체니까. 그런 관점에서 외국인이 핸들링해서 주가가 움직이는데 지금은 또 외국인도 팔고 있기 때문에 W게임즈는 섣불리 저점을 논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좀 길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네. 일단 게임주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섹터보다 더 조심하자. 네, 약간 네. 모멘텀이 많이 부족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 좀 하락했을 때 뭐 어떤 종목 사면 좋을까를 여쭤봤는데 게임주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답변 주셨어요. 그럼 이제 내일장 전략을 세워보면서 공략주까지 들어보도록 하죠. 사실 공략주 종목 얘기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 그래도 오늘 하락했을 때 좀 볼 수 있는 종목 저는 선별을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전략과 함께 공략주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그런데 제가 전략이 사실 이런 관점이었었어요. 사실 하락한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게 제가 생각했던 전략이었었거든요. 사실 반도체 관련해서도 사실 아무도 시장에서 보지 않을 때 결국은 올라오게 됐었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정말 다 안 좋다라고 네. 했었는데 어느새 헬릭스미스 올라왔고 신라젠 올라오고 이런 부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 역시나 계속적으로 하락했는데 섹터 비중이 좀 생각보다 크다. 이런 종목들 생각보다 나중에 올라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MLCC 관련돼서 원래 전략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었는데 오늘은 빠졌으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사막 콘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실 지금 워낙 기대감 없었었고 여기서 호재성 뉴스 무언가 하나 나오기만 해준다라면 여기서 분명 강하게 상승 모멘텀 하면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차트 보시게 되시면 사실 이 얼마 전에 이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 한번 거래량 터진 이후에 이 부분 계속적으로 견조하다 오늘 한번 하락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러한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매수가가 한 5만 원 선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58,0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짧게 47,500원 제시를 해드리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사막 콘덴서를 또 공략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학창봉 대표는 어떤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세요? 네, 근데 우리가 장이 좋으나 나쁘나 지켜야 될 첫 번째 원칙은 있습니다. 주식은 추세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장이 빠지나 오르나 그렇게 좀 비싸더라도 살아있는 섹터가 낫지 않나.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섹터는 역시나 5G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5G 중에서 사실 빅4에 들어갔다가 빠진 종목이 RFHIC인데 저는 계속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일단 화웨이와 이슈 미중 무역 협상해 가지고 어느 정도 거래를 완화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RFHIC도 사실 이제 화웨이도 납품을 하고 삼성도 납품을 하고 뭐 노키아도 납품을 합니다. 근데 이제 화웨이 매출 비중이 삼성이나 노키아에 비해서 많다 보니까 이제 5월 달에 많이 빠졌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완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게
만드는 게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GNA 트랜지스터라고 이야기를 해서 5G 네트워크 장비에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또 파워 앰플리파이어라고 해서 이렇게 신호를 이렇게 청폭해 주는 게 있습니다. 빵 싼다고 해주죠. 네. 그런 걸 만들기 때문에 핵심 기술적인 면에서는 사실 타일 추종을 불허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 이 RFHIC가 정말 똑똑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가가 빠졌을 때 5월 27일 날 자사주 신탁 공시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날짜를 체크했는데 한 번도 안 삽니다. 그걸 안 사도 되는 거거든요. 왜 안 사냐면 주가가 빠지면 사겠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다시 만약에 28,000원, 9,000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바로 자사주를 넣어버릴 겁니다. 물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런 회사들은 자존심이 있어요. 아시죠? IT 회사들은 주가에 대한 자부심이 오너들은 엄청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자사주 실탄을 실제로 활용 안 한 부분도 좀 긍정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AI인베스트 하창봉 대표,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후 실적 발표한 기업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LG화학이 매출이 7조 1,77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1.8% 증가한 수준인데요. 컨센서스가 7조 5,779억 그리고 7.46% 증가할 것으로 봤었기 때문에 컨센서스 대비 쇼크가 나타났습니다. LG화학 오늘 주가는 1.53%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62% 감소하면서 2분기 2,675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컨센서스가 3,556억 대였기 때문에 컨센서스 대비 쇼크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삼성물산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매출이 7조 9,71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0.6% 증가했는데요. 컨센보다는 조금 잘 나온 수준입니다. 영업이익은 삼성물산 2,20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41.6% 감소했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이 컨센서스는 대비해서는 조금 부족하게 나왔습니다. 컨센서스 전년 대비 34%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오비스도 오늘 4시 10분부터 IR이 시작되니까요. 계속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주요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 이어집니다. SK 하이닉스부터